강원도의 한 산악 지역 훈련장. 이곳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집결해 있으며 서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훈련이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미군으로 보이는 군인들은 긴장감 하나 없는 모두들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 여유 있던 미군들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시뻘개지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시 훈련이 시작된다는 소리가 들려오자 미군들은 표정부터 달라지며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훈련이 끝나자 허탈하다는 표정을 짓고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 미국 군인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군인으로 복무 중인 주미 앨런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미 연합훈련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아 부끄러움을 느꼈고 훈련이 끝난 후에 한국 여행에서는 믿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연합훈련으로 가게 되었던 한국은 이번이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지만 작년 필리핀에 가서도 필리핀 군인들과 합동훈련을 했었기에 한국에서의 훈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훈련을 같이 받았던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기에 훈련 상황에서는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 외에는 휴가를 즐기러 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훈련이 끝나고 원하는 인원들에 한해서 한국을 잠시나마 여행할 수 있었으니까요. 필리핀을 갈 때는 못 느꼈는데 한국이 새삼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에게 한국으로 합동훈련을 간다고 말하자 많은 친구들이 부럽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선물을 사다 달라고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한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주위의 반응 때문이었는지 한국행이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확실히 필리핀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공항은 미국보다도 현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공항의 모습이었고 쾌적하고 깔끔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필리핀 사람들보다는 훨씬 밝은 피부톤을 가지고 있었고 피부가 투명해서 백인들보다도 밝다는 착각을 할 정도였죠. 특히 한국인 여자들이 사방의 모델처럼 보이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강원도의 한 훈련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훈련에 참여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첫날에는 오랜 비행과 시차 때문에 피곤할 만도 했었는데 동료들과 여행 계획을 말하며 웃고 떠드느라 피곤함도 있고 서로 계획을 짜기 바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 여유로운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망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한국 군인들도 필리핀 군인들과 같이 비슷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군인들은 체격이 좋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격만 큰 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한 건지 한눈에 봐도 몸이 다부지다는 느낌을 받았죠.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필리핀에서 합동훈련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저희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 기싸움을 시작했어요. 그제야 필리핀 합동훈련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첫날은 가볍게 훈련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바로 산악지역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한국군과 사격전을 하게 되었어요. 분위기는 필리핀 군인들과 훈련하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군이 최강이라는 사실과 자부심은 변함없었기에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손쉽게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생각했죠. 적의 방어 진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표인데 전투 개시 구호와 함께 여유를 부렸던 저와 제 동료들과는 다르게 한국 군인들이 저희 진지 쪽으로 빠른 속도로 침투했고 저희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진지가 점령당했죠. 저와 동료들 역시 한국군을 쉽게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훈련 자체를 실전처럼 생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에도 문제가 있었죠. 미군을 지휘하던 지휘관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희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와 제 동료들은 호되게 망신을 당하며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훈련을 집중하며 실전처럼 임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동일한 훈련을 한 번 더 진행했고 이번에는 한국군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으며 서로 한치 양보 없는 전투를 이어나갔죠. 결국 서로 진지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미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큰 상황이 나왔고 한국군이 승리했다는 건 서로 확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차이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는 정확했으나 한국군이 저희보다 잘 훈련돼 있고 잘 싸운다는 걸 느꼈어요.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한국군과 한 팀이 되어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고 한국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획기적인 방법으로 상대 진지를 점령하기도 했어요. 첫날 첫 훈련부터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군을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들도 저희 마음을 느낀 것인지 훈련이 끝난 후 서로 손을 맞잡고 진한 전우회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훈련에 참여했고 5개국이 서로 훈련을 했죠. 훈련에 착용했던 마일즈 장비는 총에 맞으면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며 사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화면에 공유되어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 시스템을 조성한 것뿐만 아니라 무인 정찰기와 드론도 동원하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와 같은 환경을 구현했죠. 평소에 알지 못했던 한국군의 다양한 전투 수행 능력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국에서 서로 더 좋은 방향을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 양국 군인들의 체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행군 훈련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첫 훈련에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체력 훈련만큼은 모두들 자신 있었습니다. 20kg가량의 무게를 짊어지고 20km를 걷는 급속 행군으로 3시간 안에 완주해야 하는 훈련이죠.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부터 선두권 그룹의 페이스를 쫓아가려고 무리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배낭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저는 순식간에 선두권 그룹에서 멀어졌고 1등을 하는 건 불가능했죠. 하지만 적어도 시간 안에 완주를 못하는 참사만은 막아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동료들도 한국군한테 체력 훈련만큼은 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제가 완주를 했을 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완주한 상태였죠. 마음속으로 미군이 1등을 해서 체면을 차리길 빌었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1등은 한국의 한 육군 중사가 차지했어요. 부끄럽게도 상위권을 모두 한국군이 차지하며 안일하게 훈련했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죠. 필리핀 합동훈련에서는 여유있게 훈련해도 미국군이 압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저와 제 동료들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한국군은 모든 면에서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던 한국의 군인들은 좋아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지 마음가짐부터 저희와 달랐죠.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던 저와 제 동료는 한국군에게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전사를 가리는 미 육군의 자격인증 평가에서도 저와 함께 훈련했던 한국군 동료들은 많은 인원이 합격을 했는데요. 5일 동안 과제만 30가지가 넘는 지옥훈련을 버텨내야 하기에 미국 군내에서도 엘리트인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기에 30% 정도의 합격률에 불과한데 미군 무기를 다뤄야 하고 미군 기준에 맞는 체력 검정을 통과해야 하는 한국 군들은 더욱 불리한 조건에도 합격률이 미국군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 놀라웠어요. 조건을 바꿔 한국군에 맞춘 시험을 봤다면 또 망신을 당했을 거란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한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미군이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내년에 열리는 한미 합동훈련에서 참가국을 더 확대해 크게 훈련한다는 이야기에 그때에는 절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훈련을 끝마치고 여행을 희망하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조금이나마 여행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군 동료에게 듣기로는 한국 남자들은 징병제로 대부분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했던 한국군 전우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자 아찔하더군요. 왜 국방 전문가들이 한국의 국방력을 높게 평가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도심 주변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큰 강이 흐르는데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놓은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길을 걷던 와중 갑자기 동료 한 명이 절뚝거리기 시작하더니 다리를 붙잡으며 쓰러지게 되었어요. 동료의 다리는 뼈가 부러진 것처럼 부어 있었고 그곳은 붕대로 감겨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체력 훈련에서 무리를 해서 다쳤는데 자신이 임시로 처리한 것이었고 왜 동료에게 다친 곳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내자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붙지 않았었고 동료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같이 하고 싶었다면서 다리는 금방 좋아질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인 미국이었다면 군병원으로 이동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데 이곳은 미국이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주위에 있던 젊은 한국인 몇 명이 저희 쪽으로 달려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상황을 말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말을 하자 한국인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말을 해왔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은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많은 금액을 사비로 감당해야 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무료로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리를 다친 동료 또한 머뭇거리며 망설이더니 미국으로 가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며 말을 해왔지만 한국인들은 도리어 화를 내며 이렇게 다리가 팅팅 부어 있는데 이 상태로 미국까지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동료를 부축하더니 택시를 불렀어요. 저와 나머지 동료들도 같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택시를 더 불러주었고 자신이 결제했으니 돈은 내지 않고 내리면 된다는 말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동료는 병원에 도착해서 미세하게 골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고 제대로 된 깁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목발까지 구입해야만 했는데요. 저와 동료들은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서로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자는 이야기를 했고 초조하게 기다리며 많은 비용이 나오질 않길 기도했어요. 다리를 다친 동료도 비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잠시 후 영수증을 받은 동료는 놀라워하며 믿기지 않는다는 소리를 내뱉었고 이게 맞는지 영수증을 준 직원에게 되묻는 모습에 저와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미국에서 치료할 때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던 것이에요. 미국 병원에서는 진료비로만 최소 15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깁스에 목발까지 했다면 가장 저렴한 병원에서 하더라도 70만 원 가까이 들 텐데 한국에서는 진료에 깁스에 목발까지 구입했는데도 5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죠. 저와 동료들은 너무 신기해서 영수증에 사진을 찍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마저도 병원을 데려다 준 한국인이 비용을 지불해 주었는데요. 동료는 괜찮다며 자신이 지불하겠다는 소리를 했지만 미군도 한국군과 우방국인데 이 정도 호의는 당연한 거라며 저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 비용으로 완벽하게 치료를 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예약도 안 한 병원에서 이토록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것인가 의문이었어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군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예약을 해야 하는 건 필수이고 예약을 했더라도 한참을 대기했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건 무료이더라도 목발 구입은 사비로 해야 되기에 목발만 구입했더라도 한국에서 치료받는 비용보다도 많이 나간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죠. 미국 국민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대부분 약을 먹고 몸이 나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인들은 예약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완벽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국민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료 시스템이 정작 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 참 안타까웠죠. 그 이후로 한국을 돌아다닐 때마다 다리를 다친 동료는 한국인들에게 배려를 받았는데요.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이었다면 다쳤다고 해서 배려는 전혀 하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갈 때에도 목발을 짚은 동료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고 안내해주고 지하철을 탑승할 때도 아이가 된 것처럼 먼저 탑승하라며 양보를 받고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국인들은 다리를 다친 동료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완전히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신뢰를 하게 되었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한국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고 이곳저곳을 즐겼습니다. 특히 한식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각종 반찬들과 함께 먹는 한식은 하나하나 전부 다 맛있었는데도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놀라기도 했죠. 도시의 인프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친절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의 수준이 뛰어나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다른 지역을 가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저에게 한국 여행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 동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국에 대해 칭찬했고, 한국을 여행해 보지 않았다면 평생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다며, 내년에 훈련으로 한국을 오게 된다면 시간을 내어 제대로 여행을 즐기자며 아쉬워했어요. 왜 주위 친구들이 한국에 간다고 부러워했었는지 한국을 경험해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과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합동훈련에서는 한국군에 부끄럽지 않도록 훈련하면서도 아직도 동료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몇 동료들은 저와 같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진 듯 자신들이 한국의 홍보대사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죠. 저 역시도 친구들에게 한국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곳이라며 항상 말하고 있고, 누군가 저에게 여행지를 추천한다면 고민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저는 훗날 군에서 제대를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찾아보고 있으며, 훌륭한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배려심 많고 친절한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면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